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비해 차량 수가 현저히 부족했던 수소 전기차 모델이 대폭 늘어납니다. 수소차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현대차가 주도했던 수소 시장에 지각생 도요타에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뒤늦게 참전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 기업 참여로 수소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자동차는 수소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수소차 시장의 1위를 차지하며 수소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 넥소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고 대형밴 스타리아급 SUV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팰리세이드급 풀사이즈 SUV도 출시할 계획이죠. 이에 토요타는 수소 상용차 부분에 미국 상용차 업체 캐머스와 협력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사업 전환이 늦은 지각생 도요타는 지난 7일 배터리 연구 개발과 설비 구축에 오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엔을 투자해 연간 200기가와트시 이상 배터리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요타는 2023년까지 미국 켄터키의 수소 연료 전지 모듈 생산 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토요타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허둥지둥 수소차 시장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BMW 또한 이번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첫 수소 전기차 모델 iX5 하이드로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수소차 3위 일본 혼다는 최근 수소차 생산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 가격과 연료비,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수소차 판매가 부진해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일찌감치 수소차가 아닌 배터리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수소차는 빠른 충전과 무거운 배터리가 없는 등 장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며 미래산업 먹거리는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라며 말했죠. 그러나 보란듯이 올해 1월에서 7월 현대차 수소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5,3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요타는 현대를 열심히 쫓아간 결과 768.6% 성장하였으나 4,100대로 그쳤으며 혼다는 200대 수준입니다. 현대가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으로 미래산업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발빠르게 대응한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다른 글로벌 기업이 전기차 연구에만 매진할 때 판매 실적 높은 단가로 외면했던 수소차를 계속 연구해왔던 것일까요? 현대 완성차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를 넣은 전기차 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둘 다 전기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지만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차이가 나죠. 전기차는 자동차에 충전 플러그를 꽂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는 차량 내 탱크에 수소를 넣으면 발전기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가 공기 중에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는 전기차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충전 속도가 전기차에 비해 훨씬 빠르고 오래 사용하면 배터리 열화가 발생해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문제점도 수소차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는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도 전기차보다 더 긴 편입니다. 전기차보다 더 가볍기도 하고요. 다만 수소 압력을 한 차량을 완충시킨 후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매 차량마다 10여 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수소차는 승용차와 더불어 대형 트럭, 버스, 선박 등 상용차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상용차 특성상 차량 부품 교체 주기가 길어야 하고 장거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차처럼 충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소 시장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한국이 수소로 자동차만 1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뺏겼던 조선 세계 1위를 되찾은 한국의 차세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양대성백에서 압도적 선두를 차지하는데도 수소의 선점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조선사들도 2050 탄소제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은 액화천연가스 등 저탄소 선박 위주에서 2040년까지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앞다퉈 수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생산 규모를 50만 대로 늘리고 트레일러와 철도 드론 등 모든 운송
운송수단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수소 생산과 유통 밸류체인을 통합해 오는 2025년 세계 1위의 수소 사업자로도 약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효성과 롯데, 하나그룹은 수소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고 현대중공업그룹은 수소 운송과 수소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투자 규모가 무려 43조 원에 이릅니다. 현대가 수소차 시장을 무섭게 장악하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는데요. 심지어 반현대차 연합을 구성하며 타 기업끼리 연합하여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수소 상용차 부문의 미국 상용차 업체 캐너스와 협력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인데요. 2030년까지 미국 켄터키의 수소 연료전지 모듈 생산 라인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죠. BMW도 이번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첫 수소 전기차 모델 iX5 하이드로젠을 공개하며 현대차와 도요타로 양분내 시장에 참전합니다. iX5는 내년 말부터 시험 및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모에서 다임러는 상용차 시장 강자인 볼보 트럭과 수소 전기 트럭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합작사 셀센트릭을 지난해 출범시켰습니다. 셀센트릭은 2023년 시범 운행 이후 2025년 판매가 목표입니다. 타임러는 완충 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 전기 트럭을 통해 유럽 물류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르노그룹은 세계 최대 수소 연료전지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플러그 파워와 수소차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수소 시장이 미래 먹거리의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도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책까지 쏟아지는 중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소 시장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2035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100만 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미국은 2035년까지 수소버스 17,000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2040년까지 국내의 수소차를 290만 대, 수소 충전소를 1,200개까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기업과 정부들이 수소 시장의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은 2050년 3,0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 재계가 똘똘 뭉쳤습니다. 각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들이 직접 나서 수소 동맹을 결성하며 수소사의 실현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동맹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등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관련 주요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H2 비즈니스 서밋은 우선 해외 수소 생산 운송 영역으로 진입해 주도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소 공급원의 다양화, 자립적 수소 공급망 구축을 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개별 단위의 기업 경쟁력은 물론 기업 정책 금융 부분이 하나로 움직여 구성하는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수소시장 선점으로 자동차, 선박, 드론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기를 응원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가 올해 상반기 수소차 점유율 51.7%로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소 전지는 바보 같은 연료다. 수소차 시대는 오지 않는다. 전기차 시대를 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는 몇몇 회사들이 여전히 수소차를 쫓고 있다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전문가들은 그의 말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는 현재 전기차로 굳혀져 있는 모습인데 왜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들은 수소차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소를 만들기 쉬워서 일상에 쓰이는 승용차에 적합하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수소차는 충전소를 만들기 어려워 거점들만 주로 이동하는 대형 화물 차량에 적합하고 무엇보다 전기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승용차는 전기차, 트럭 같은 대형 화물 차량은 수소차가 적합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속도도 빨라졌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소의 근본적인 에너지 차이로 인해 수소차의 주행거리는 전기차에 비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소차의 장점이 뚜렷해도
하더라도 전기차의 개발이 더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수소차보다 전기차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현재 기술로는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졌죠. 지구온난화로 평균 온도 2도가 오르게 되면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되돌릴 수 있고 노력해서 멈추거나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은 1.5도입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힘을 합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수십 년 넘게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기차로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장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경우 신차의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가 1g을 초과할 때마다 95유로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독일의 컨설팅 그룹에서 예측한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 5조 8,552억 원, 스텔란티스 4조 6,637억 원, 다임러 1조 2,961억 원, 현대기아차 1조 361억 원, BMW 9,802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목숨 걸고 전기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먼저 대중화된 것은 접근성이 좋고 진입장벽이 낮아서입니다. 모터로 달리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구조가 간단해 IT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IT 기업의 성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03년 창업한 테슬라가 단기간에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반면 수소차는 진입장벽이 높은데요.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드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필요하고 충전소도 폭발 등 안전사고 우려 탓에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 시장의 미래는 전기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승용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 화물차, 철도, 항공, 해양 선박, 더 나아가서는 드론 등 승용차 시장만큼 큰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트럭과 버스 등 적재 하중이 큰 상용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쓰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의 경우 전기 배터리로는 15분 날지만 수소는 2시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에 미국 수소 트럭 제조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상장한 니콜라는 차 한 대도 만들지 않았지만 주가가 폭등해 한때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기였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염없이 추락했지만요.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는 전기를 얻기 위해서 LNG 등을 태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 제로 달성이 불가능해 결국에는 수소차가 상용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소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단연 현대자동차입니다. 세계 수소차 누적 판매량 중 절반 가까이를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인 넥소는 올해 상반기 수소차 점유율 51.7%로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소차 시장이 무르익기 전 일찌감치 뛰어든 결과입니다. 더불어 수소차의 상용화 성공은 수소차가 안정성 등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점입니다. 시내버스와 경찰버스 등 버스 부분부터 수소차 대체가 활발합니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한 뒤 15년 만인 2013년에 세계 첫 양상용 수소전기차 투싼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스위스로 수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엑시언트의 스위스 수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까다로운 유럽에서 현대의 엑시언트 수출은 현대가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점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스위스에서 종합 누적거리 1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엑시언트는 지난해 7월부터 누적 46대가 스위스로 수출되었고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동급 디젤이 1km당 0.63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엑시언트는 수출 시작 이후 스위스 전역에서 약 63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프라이 밀러 현대수소 모빌리티 대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0대의 엑시언트가 스위스를 누비게 될 것이라며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추가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에 이어 또 하나의 한국 수소기업이 유럽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일진그룹의 친환경 수소 연료 저장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가 그 주인공이죠. 일진하이솔루스는 독일의 파운그룹과 수소 연료 저장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파운그룹은 독일 오스터홀츠에 위치한 유럽 최대 환경 특장차 제조사로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수소 전기 트럭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은 수소 환경 특장 트럭 120대이며 20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2,000대 이상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용차는 고출력 성능이 필요해 대당 승용차 6대에서 12대 규모의 수소 연료 저장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유럽은 글로벌 시장 중 수소 경제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5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이산화탄소 배기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일진하이솔루스는 유럽 및 국내외 수소 연료 전지 저장 시스템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넥소 물량을 18년부터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차세대 물량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럽과의 교류도 활발한데요. 올해 유럽 현지 사무소 개설과 유럽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력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파워트레인 엔지니어링사와 수소 저장 시스템을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유럽 승용 메이저 OEM사와 2022년 출시될 예정인 승용차의 수소 탱크 및 차세대 탱크 기술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안홍상 대표는 이번 계약은 그동안 준비해온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걸음이라며 유럽은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해 유럽 수소 저장 솔루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수소차 선점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철도, 항공, 해양 선박 등까지 수소화가 된다면 석유 대신 수소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유 등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때문에 석유 에너지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일부만 대체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경제를 완성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표가 예정대로 된다면 매년 43조 원씩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수치도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 목표 달성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기를 응원합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실무진이 최근 비밀리에 방한해 LG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카 실무진이 비밀리에 국내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을 논의한 것일까요? 전기차 경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유럽을 이어 최근 미국 정부도 2030년 미국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친환경차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표대로라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연평균 40% 이상 급증할 전망인데요. 이미 유럽과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애플 또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전부터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일명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미래차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베일에 가려진 채 추진 중에 있죠. 미국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 탑재가 성사될 분위기인데요. 11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애플 실무진은 애플과 공급망에 합류할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율주행차 출시에 도움이 될 신규 공급업체와 사업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데요. 애플은 이전부터 자체 전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애플카 생산을 위한 협력업체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최근 몇 달간 비밀리에 진행하던 닛산과의 대화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닛산과의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애플이 닛산의 자사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 것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흔들렸다. 이는 닛산을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죠. 결국 일본차가 미국차의 하청업체가 될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개발적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에
전기차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접촉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애플은 전장 기술과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자체 생산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배터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탈환하자 체면을 구긴 중국의 CATL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놓고 반값 경쟁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배터리는 생산 단가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가솔린, 경유 등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40% 가까이 적습니다. 이에 막강한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중국, 일본이 반값 배터리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CATL은 현재 주로 쓰이는 리튬보다 싼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가격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연비격인 주행거리가 짧아 저가 전기차용으로 평가받지만 중국 업체들은 세계 최대인 내수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기술 개발로 극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죠. 만년 세계 3위 일본 파나소닉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를 겨냥해 토요타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내년까지 반값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반값 선언은 일본이 현재 얼마나 조급한 심정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에 밀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밀리고 있자 배터리 산업에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당초 애플이 LFP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만 생산하는데 무겁고 값이 싸며 안정성이 높은 대신 싼 가격만큼 전기차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범용 전기차를 만들어 일단 시장을 지배하고자 했던 애플은 관심을 보였으나 미중 무역 분쟁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국가적 관계 악화로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인데요. 2030년 전기차 비중 50%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배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반값 배터리의 싼값을 선언하는 중국 CATL보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죠. 앞서서는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만 관용차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중국 배터리사들과의 협력은 사실상 어려워졌죠.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애플의 애플카 생산 역시 중국 및 중화권 기업들에만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메이커는 의외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일본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의 관계가 워낙 특수한 데다 토요타와도 협력키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형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크지 않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배터리 시장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 의원들은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삼성의 투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조만간 파운드리 증설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뤄왔던 투자는 미국 내 삼성 SDI 배터리 공장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딕더빈 미연방 상원 의원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기 하루 전부터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고 있다라며 삼성 SDI 공장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에겐 이 부회장의 결정만 남은 셈인데 투자가 성사될 경우 LG, SK에 이어 국내 3대 배터리 업체 모두 미국 내에 공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차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애플의 입장에서 자동차 기업 혹은 전장 부품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국의 공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국내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와의 협업은 애플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밸류 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SK그룹과 LG그룹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형 주들에겐 동남아와 유럽 시장을 넘어 미국 시장까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LG와 SK는 미국서 각각 GM과 포드 등이 메인 파트너로 삼고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대대적인 증설 계획도 세운 상황입니다. 여기다 삼성까지 합세한다면 미국 배터리 시장은 동남아와 유럽을 넘어 한국이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은 이미 배터리 부분에서 수많은 효율 증대 노하우와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폭스바겐의 독립선언으로 파우치형 물량에 다소 여력이 있습니다. 애플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이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애플이 LG 마그나니아 폭스코니냐의 전장 협력사 성정에 집중하는 분위기이지만 배터리 수급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 1,490억 달러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배터리 3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중국산 리튬 인산철보다 한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호하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이번 애플과의 접촉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